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언론에 윤핵관 순혈주의 깨지나 해가지고 최경환 이준석 노림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딴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사면으로 풀려난 최경환이 이준석과 같이 움직이는 젊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강남의 한 식당에서 같이 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서 내보냈어요. 자, 그 자리에 동석을 한 사람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형모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과 입장을 같이 하는 당내 청년 세력을 불러다가 최경환이라면 한때 친박에 자장을 했고 친박을 넘어 이제 진박을 골라야 된다고 했어요. 2016년 총선에서 당시 TV의 평론가들이라는 친구들이 야당보다 50석을 이기니 180석이니 190석이니 하다가 제가 그때 TV 평론을 할 때인데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을 할 거라고 기대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석이 지는 대참패를 했지요.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권이 탄핵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이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한석을 더 이기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코너에 몰려서 탄핵까지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 박근혜의 힘은 떨어지고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김무성을 따르는 비박 세력들이 세력화되고 결국 그 반비박 세력들이 야당과 함통속이 되어서 탄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탄핵 여부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2016년 총선에서 최경환 등이 끌고 간 진박 논쟁이 결국 박근혜를 탄핵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최경환이 이 문 정권 때 구속된 핵심 사유는 이우연 의원과 더불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뇌물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자 2019년에 원심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그때부터 복역하였고 감방 안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의 잘못이 크고 누구든지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국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겠다고 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1억은 의정 활동비로 썼다고 말했어요. 최경환은 재경부 공무원을 하다가 한국경제신문에 부국장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박근혜 캠프에 특보로 들어와가지고 친박의 지금 실세 역할을 하게 됐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밑에서도 또 부총리까지 했고 박이 경제를 잘 모르니까 최경환이가 지고 흔들었습니다. 자, 최경환이 이 가석방이 돼가지고 2022년 3월 17일에 그래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해서 2023년 1월 3일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특별 사면을 해줘가지고 그 사면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했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1월달까지 찰 걸 갖다가 한 보름 앞당겼습니다. 당시 윤석열 한동훈 콤비가 검찰에 있을 때 적폐청산으로 최경환을 보냈는데 최경환을 한 2주 이 가석방 기간을 앞두고 이제 사면까지 시켜줬어요. 사면이 되었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 조용하던 최경환이가 이준석, 김용태, 이기인 등을 6월 30일 날 강남 모 식당에 불러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보수 연합군에는 최경환의 정적이었던 유승민, 정병국, 유이동 같은 친유승민 정치인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친박과 친유승민이 전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자 친박, 친유가 합쳐가지고 보수 연합군이라고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마할 듯이 뜻을 비췄고 이제 최경환이가 또 출마할 듯이 뜻을 비추고 최근에 여권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불가능한 가능성 제로인 이준석이까지 지금 출마설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힘을 합쳐서 윤으로부터 TK 지역 등을 흔들고 젊은 사람 표심을 흔들어서 지분을 받아내어서 출마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최경환은 아직 복당이 안 됐고 이준석은 아직 당원권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친윤 위주의 그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이들은 이걸 뒤집어야 자기들이 정치적 활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윤핵관 중심의 공천이 아니라 탕평 공천을 갖다가 얻어내자. 근황은 안 줄 거니까 둘 다 윤에 대해서 같이 아쉬운 처지니까 우리가 손을 잡자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친박과 유승민 관계도 끝을 봤잖아요. 유승민이 김무성과 더불어서 탄핵에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진영과 유승민 간의 관계도 한때는 김무성도 유승민도 친박이었지만은 박근혜 탄핵을 전후해서 아니 그 이전에 유승민이 김무성 밑에서 당 원내대표를 할 때부터 끝장난 관계였죠. 그리고 이준석은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친박 케이스로 들어왔지만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부터 이준석은 거의 따돌려졌죠. 그래서 이준석은 자신의 그 정치적 가파드인 유승민과 정치 행보를 이 박근혜 정권에서 같이 해왔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들이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겼으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공동 대응하자 된 겁니다. 이 이준석 최경환이가 만나는데 나머지가 초대됐고 험지에 출마하는 청년들이니 용기를 갖고 해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뒤늦게 사진이 공개되고 알려지니까 당 내에서 파장이 일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 합쳐야 여권이 총선에서 겨우 이길 거다. 지난 대선 때 전 연합군이 힘을 합쳐도 0.7%로 겨우 이기지 않았냐. 적대시 하면 안 된다. 이걸 윤석열이 받아들여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심을 알고 보면 저들도 한 자리씩 내놔라 이거지요. 자, 그 배경에는 박근혜라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은 이준석 니도 박근혜 키드고 나도 박근혜의 오른팔이었으니 힘을 모으자. 지금 이렇게 말인 거예요. 근데 최경환 혼자서 그래봤자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좀 영향력이 있다 싶은 이준석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박들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내놓은 세력인 유승민, 이준석 계열과 다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우리가 당을 만들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친박계 인사인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는 최경환에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경선 분위기는 최경환이 우세하다. 이렇게 또 바람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원진도 똑같은 입장에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당에서 이준석이와 보라는 듯이 사진을 찍고 공개할 수 있는 배포가 있는 인물은 누구겠느냐. 최경환이 정도 되니까 저러는 거다. 그래서 최경환이가 지금 내놓고 저런다는 거고 TK 지역 의원들은 결국 이들이 들어오겠다 하면 최경환의 경산을 비롯한 TK 지역 상당수를 빼들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준석이하고 만나가지고 공천 따내려고 그런다라고 지금 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이준석이나 최경환이나 다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위치에서 흘러간 인물들이 저러고 있다고도 비판을 합니다. 최경환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거의 대변인 격인 유영하 변호사, 우병우 등이 다 TK에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자, 박근혜를 팔아서 출마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늙은 노예한 진박 논쟁을 벌여서 당시 새누리당을 총선 패배로 몰아가고
총선 패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탄핵되게 만들었던 장본인과 또 박근혜 정권 때 박에게 시종 삐딱하게 나왔던 유승민의 오른팔이었던 이준석이가 이제는 손을 잡고 우리 보수 대연합군이 있다. 둘 다 옛날에는 적이었죠. 최경환은 탄핵에 가담한 쪽에 서 있었던 이준석 등과 적인데 이제 손을 잡고 보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박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TK 지역을 흔들고 젊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같이 공천을 따내자는 공천연합군이죠. 보수연합군이 아니라요. 사람이 깜빵에 갔다 오고 이러면 좀 사람이 돼야죠. 끝없이 애들 데리고 이런 장난을 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진박 논쟁을 벌일 때 그 천박함을 다 국민이 잊었습니까? 좀 적당히 좀 합시다. We are